네, 저는 당근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획자의 사고와 습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제 소개를 하고 플랫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당근대장이라는 아이디는요, 당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삶은 당근을 잘 못 먹고요. 당연히 대장이지라는 징글로 자부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징글을 만들었고요. 기획자하고 PM으로 23년 차 진행하고 있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웹기획 저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들을 23년 동안 많은 부분을 겪으면서 얻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 기획에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든지 소통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 안내는 나중에 자료를 공유해 드렸을 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새벽에만 연락 안 주시면 됩니다. 네. 전에 한번 그 하나투어 기획자분이 새벽에 장표 보내시고선 답변을 요청하셔서 새벽에 일어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예, 플랫폼이란 어떤 부분인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인간관계에서 생성되는 교류의 정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 또는 유데미, 카카오, 라인 등등이 교류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소통,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개인과 기업이 공동이익을 형성하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자의 역할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획자가 하는 성과물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건축 설계를 기준으로 보면 기획자는 화면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부지하고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와꾸들을 그리고 인력과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간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건축이 지어지면 여러분들의 성과물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성과물을 만든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을 하게 되죠. 벽돌을 올리고 빌딩을 짓게 됩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개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딩을 지으면 가치가 그대로 나오나요? 아니죠. 외관에 페인트 칠을 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가장 적재적소에 고급스러운 그런 가구들을 배치하죠. 이게 바로 디자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기획자의 역할은 표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즉 하나의 완성물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플랫폼의 진화, 디바이스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획자인데 왜 인터넷만 설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획은 플랫폼 디바이스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관계와 수단의 영역에서는 전화를 그냥 했죠. 전화를 했고 정보의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하는 케이스였죠.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개인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정보의 교류가 시작했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출현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보의 교류에 의해서. 하지만 다음에는 프로세스화가 생겼습니다. 즉 행동을 이제는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역할이 생겨난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관계와 수단의 생각에서는 상대방 또는 시간이 되면 그 장소에 가서 내가 보고 듣고 만드는 역할에만 충실했죠. 그래서 수단에 강화하였지만 점차 개인화가 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보여주고 들려준다라는 서비스의 강화 측면으로 갔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 나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알아서 결정하고 제공해 준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손의 자유, 시각의 자유, 결정의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끌고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 꺼져 있던 전등이 알아서 켜지고 내가 주차를 하면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내려오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죠.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집에 살고 계시죠? 네, 요즘 그렇게 삶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제 터치 중심의 선택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11번가나 이런 데 보시면 놀랍게도 내가 좋아하는 상품들만 DP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패턴, 브랜드, 가격 이것들을 다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만 DP예요. 즉 점점 더 선택지를 좁혀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내 상품을 구매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개인의 행동이 모두 데이터로 학습되고 있으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기획자가 설계하는 서비스의 제공 환경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I, UX를 그리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음성에 대한 VUX도 있었죠. 근데 CX랑 BX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 즉 가치 중심의 어떤 모델들도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 환경을 보면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소비자는 점점 귀차니즘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는 귀차니즘을 해결해준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장바구니 들고선 시장 가서 두부 사고 뭐 했던 그 시절에서 이제는 마켓컬리나 이런 부분에서 신선식품을 매일 아침 배달을 받습니다. 이것을 플랫폼으로 만든 게 이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서비스들은 인간 세상에서 현실화된 상황을 인터넷으로 바꿔서 현실화돼서 플랫폼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비자의 정보를 모르는 시대는 이름, 연락처, 이메일 뭐 이런 부분으로 개인 정보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였지만 점차 시대가 변형이 되고 터치 중심의 개인화되면서 이제는 선호 브랜드나 색상 가이드를 학습하게 됐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앞으로는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시대로 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또는 임산부가 이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와 비슷한 컨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임산부라고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상품들을 추천을 해주죠.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학습돼서 데이터가 학습돼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굉장히 폭을 줄여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구매 이용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영역이 여러분들에게 추가됐고 요즘 새롭게 들어오는 기획자들의 신입들을 보면 파이썬을 학습하고 들어오는 기획자들도 많습니다. 구글은 혼자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두 다 구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구글은 망할 거예요. 구글은 데이터를 축적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로 장사를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를 구글이 소비자들에게 입력을 받고 거기를 통해서 큐레이션을 해주고 광고를 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죠. 고객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생태계인데 유튜브는 사용자가 생성하는 동영상 기반으로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죠. 그리고 더 콘텐츠를 잘 올리고 서비스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편집 송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틱톡 사용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한 분 계시네요. 예, 역시 트렌드 리더십니다. 나머지는 다 유튜브죠? 네. 틱톡과 유튜브를 기준으로 누가 승자일까라고 봤을 때 놀랍게도 틱톡이 요즘 승자로 올라오고 있어요. 왜요? 라고 질문을 하면 유튜브는 PC를 통해서 편집을 하고 동영상을 송출하지만 틱톡은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올릴 수 있어요. 즉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고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폼의 핵심은 저만의 노하우긴 한데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의 그런 그 행동이 서비스로 전환된다고 보고 있고 관계와 수단 안에서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즉 플랫폼의 전략적 가치를 발견하는 두 가지 요소는 관계와 수단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카카오톡이 그 4명의 개발자가 5천만 원의 자본금을 들여서 만든 거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0조죠.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는 5천억이었는데 70조로 올랐더라고요. 자, 그것을 만드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고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와 구축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즉 알고 보면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아이디어와 그런 것들을 현실화시켜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만들고 그게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기획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통찰력이 필요한 거고 그 통찰력을 통해서 만드는 수단에 대한 두 가지 힌트를 드리면 관계와 수단에서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관계란 친구, 고객, 가족, 스승이고요. 모르는 타인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플랫폼이 됩니다. 보세요. 정보를 주고받고 공감하는 관계는 정보를 공유하는 다면 플랫폼이고요. 페이스북과 네이버가 있죠. 그리고 상품을 주고받는 관계는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 플랫폼이고 옥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와 개인을 연결해주는 관계는 게이트 역할을 하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어가 있죠. 모든 부분에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행동을 유발하는 모든 것들이 인터넷 서비스화되고 있고 그것들이 플랫폼화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됐죠? 소비자가 집에서 나는 뭔가 하고 밖으로 나가기 싫어. 배달의 민족을 불러줘라고 했을 때 열심히 배달 기사님들이 오셔서 그 상품을 전달해 주시죠. 그거는 어떤 관계예요? 배달을 해주고 그리고 배달을 하는 관계와 그것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관계와 그것을 중개하는 플랫폼, 즉 배달의 민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무궁무진한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축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그런 서비스들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정말 세계 넘버원의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힌트를 점점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플랫폼 설계를 위한 사고인데 새로움은 단지 오프라인 생활에서 익숙함을 온라인에서 적용하는 패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는 이렇게 어색한 플랫폼을 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오류라고 생각해서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행위되는 모든 것들의 익숙함이 플랫폼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어가 화면을 그리는 거에서 새로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략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략적인 가치를 좀 설명을 드리면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칵테일 바에 갑니다. 칵테일 바에 갔어요. 여자친구랑 갔어요. 그리고 바텐더가 뭐 블루 라인의 어떤 그런 칵테일을 여러분들에게 주죠. 10만 원입니다. 여자친구에게 구매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과연 그 10만 원짜리 칵테일을 마실까요? 물론 저는 마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좀 비싼데 뭐 좀 다른 건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근데 가치를 만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칵테일을 꺼내고 블루라인의 칵테일을 보면서 여성분에게 그윽한 눈빛을 보내면서 당신과 남자친구의 사랑을 이루어지는 칵테일입니다. 이 잔을 여자친구에게 선물해 주세요라고 해서 딱 그윽하게 쳐다봅니다.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쳐다보시겠죠. 어떻게 행동하나 볼 거야. 지켜보겠어. 자, 구매를 일으키는 가치를 만드는 것, 즉 플랫폼을 구매를 일으키는 가치를 만드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냥 똑같은 칵테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부여한다면 좀 더 높은 그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겠죠. 플랫폼의 설계 시장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경험상 상세한 키워드를 그려보세요. 단어 조합이 플랫폼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생각을 아예 또는 플로우 차트로 흐름을 정리하는 부분인데 꼭 도구를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 스케치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즉 노트 꺼내서 동그라미 긋고 내 생각들을 다 정리하면 돼요. 제가 8년 전에 서울시 앱 공모전 관련돼서 제가 기획자들 5명을 모집해서 그 노트에다가 너희들의 아이디어를 다 적어봐. 거기에 대한 기능을 한번 정리해볼까? 라고 해서 마인드맵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입상이 4명이 나왔습니다. 대상이 1명이 나왔어요. 즉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전개하고 구축하는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넘버원 앱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는 건 프로세스와 과정에 대한 부분을 못하거나 생각을 정리하고 쉽게 프로세스화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강의는 좀 힘들지만 점차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 관련돼서는 툴을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면 그래도 이게 바탕화면이 안 나오네요. 발표자 도구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 잠시만요. 네, 드로우.io라는 이 플랫폼이 있어요. 이거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PC상에서 활동을 해도 되고 다운로드해서 받아도 돼요. 즉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걸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로직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그림에 대한 플랫폼들은 이런 로직의 프로 차트를 그려서 이런 서비스가 과연 소비자들에게 어떤 동선을 이룰까, 이것을 설계하는 역할을 그림으로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플랫폼이 됩니다. 네, 성공한 플랫폼 서비스의 공통적 특징은, 이게 전세적으로 기사로도 나오긴 했는데요. 공통적 특징은 문화를 리드하는 플랫폼이에요. 즉 페이스북 소통을 리드하죠. 배달의 민족 배달을 리드하죠. 에어비앤비 다 리드하죠. 그리고 쿠팡 퀵 배송. 자, 근데 대부분 보면 컨셉이 명확해요. 즉 설명을 단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들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플랫폼들은 대부분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지만 하나의 어떤 컨셉이 명확하게 정의된 플랫폼들은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화를 리드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큰 힌트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이 현재 업계 동향에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면 굉장히 성공한 플랫폼이 될 겁니다. 제가 밀리의 서재를 제가 설계했던 기획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밀리의 서재 관련돼서 그 대표님과 소통을 했을 때 컨셉이 딱 제 마음에 들었어요. 이것은 책 독서 문화에서 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네요 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무조건 할게요 라고 해서 4명이 대표님 포함해서 4명이죠. 기획자 1명에 마케팅 1명에 이렇게 구축은 외주를 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밀리의 서재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자, 통찰력 있게 눈으로 바라보는 부분에서 얘는 과연 업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발견하는 것도 기획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가던 플랫폼 서비스가 성장이 멈춰진 이유는 디바이스의 변화도 하나의 영향 중에 하나예요. 즉 옛날에 네이톤이 굉장히 성공했던 시절에서 네이통이 갑자기 사라지고 카카오톡이 갑자기 성장을 했던 부분들 중에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의 트렌드의 변화도 있고요. 독단적 서비스의 변화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무료 서비스인데 갑자기 유료할게요 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게 하죠. 그러면 제2인자가 앞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가 제2 잡시장의 제2입니다. 네. 플랫폼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플랫폼의 속도와 인터넷의 발전 속도 그리고 구축의 속도는 6개월이에요. 6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구축하지 않으면 이미 다른 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플랫폼을 설계할 때 되게 거창하게 많은 것을 집어넣고 막 빅하게 만들면 망해요. 이미 시장에선 다른 쪽에서 스몰 딜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처져 있는 거죠. 대부분 플랫폼은 초기 성장에서 가장 빨리 만들면 눈덩이 효과가 생겨요. 서서히 소비자가 소비자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만드느냐, 그래서 얼마나 퀵하게 빠르게 만드느냐가 플랫폼 성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면 브랜드 가치가 없으면 매우 힘든 플랫폼 사업이죠.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안내하기에는 되게 번잡스러운 게 아니고 되게 어렵죠. 마케팅 비용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요. 소비자에게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요건인데 플랫폼 초기 사업자가 성공하는 핵심 포인트는 3가지를 좀 힌트를 드리면 기존의 이 브랜드들과 거의 비슷한 그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브랜드는 그 브랜드를 가치를 믿고선 소비자가 그냥 그 가격 그대로 그냥 구매를 하잖아요. 자,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면 기업의 신뢰가 없다면 사람과 사람의 신뢰를 공략해라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친구 추가가 있어서 기업 마케팅이 아니죠. 친구가 친구를 마케팅을 했어요, 초기에. 그래서 내가 저장한 연락처가
친구들에게 공유되고 친구들에게 야, 너 카톡 안 깔았어? 라고 할 정도로 초기에 굉장히 놀라운 마케팅을 전개를 했던 게 카카오톡입니다. 이제는 카카오톡 사용 안 하시는 저기 북한 주민 손 들어보세요. 네, 없으시죠? 대부분 다 카카오톡 사용하시죠? 두 번째는 이용하지 않으면 손실을 보는 듯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 옛날에는 30원인데 네이트원에 그 100건 무료 문자 준다고 해서 네이트원 다 가입했잖아요. 근데 무료로 카카오톡이 된다고 그러고 해서 그래?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다 갔죠. 즉 이용 안 하면 손실을 보는 듯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플랫폼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비용을 선뜻 지불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없는데 선뜻 지불을 왜 해요? 그래서 대부분 무료 서비스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랫폼 가치를 만들 때 관점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무조건 유료 서비스 해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세계적인 플랫폼들 보시면 노션 어때요? 무료 서비스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이제 유료로 하죠. 자, 피그마 어때요? 무료 서비스 하잖아요. 30개가 넘으면 사라져요. 파일이. 그래서 유료 구매하잖아요. 저희 팀원한테도 유료 구매하라고 시켰어요.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비싸서요. 네.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플랫폼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 사람 저 되게 좋아해요. 이 사람의 마인드 좋아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네, 홍길동이에요. 네. 최공의 플랫폼을 만드는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는 아이디어를 현실화내는 사고의 습관 중에서 아이디어라는 것은 원래 완성된 상태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직 실행하는 과정에서만 명료해 줍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대부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안 될 것 같아. 그거 힘들어. 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것을 만드는 마윈도, 그렇죠? 17명, 19명의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난 이렇게 사업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누구도 단 하나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하고 명료하게 만들고 내가 만약에 이 플랫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무조건 실행하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왜? 저 인공지능 이걸 이런 로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데이터가 없어서 안 돼요. 라고 대부분 다 얘기해요. 그러면 플랫폼 시작하지 말아야죠. 그럼 넷플릭스가 왜 나왔고 페이스북이 왜 나왔겠어요? 무조건 실행하고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성공은 마음껏 실패할 수 있는 자유에서 나옵니다. 근데 마음껏 실패하면 잘리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네. 하지만 네, 나중에 기획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이 잘리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굉장히 종료 5분 전 일입니다. 네, 갑자기 설레네요. 네. 안내 되게 좋은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IT 기획자에게 기획자는 기획을 빼면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을 직시해 드릴게요. 기획자는 프로젝트 처음과 끝에서 항상 존재하는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고와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죠. 왜? 뭐가 안 된다 싶으면 항상 기획자를 불러요. 그렇죠? 내 잘못도 아닌데. 그리고 닥달을 해요. 개발이 안 되는데 왜 개발을 왜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획자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은 기획 기술은 디폴트지만 커뮤니케이션과 스킬, 논리적 사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기획하고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영진, 팀장, 디자이너, 프로그램, 퍼블리셔 등하고 관계와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해와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해와 공감을 못해서 난 너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즉 아무리 설계도 잘 만들어도 설득 못하고 가치 부여하지 못하고 안내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자, 근데 현실은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연차가 되지 않는 기획자에게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편견으로 팀장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다 팀장이시군요. 네, 저는 팀원이라서요. 네.
자, 그래서 저는 팀장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방송 보시는 기회를 좀 주세요. 제대로 못 만들어도 돼요. 근데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IT 기획자의 시장이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기획자는 성장을 하고 직무 경험으로 성장을 하는데 대부분 새로움을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과 미래 예측의 통찰력과 창조적 기획을 해야 되는 기획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경험으로 여러분들은 굳은 머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즉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셔서 기획하시는 부분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퇴사하면 밖에서 또 새로움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로디님이 말씀하셨던 독서가 되게 중요하고요. 사람과 만나서 스터디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다양한 선배들 만나서 그런 가치들에 대한 부분들을 리뷰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으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7년 동안 한복집 쇼핑몰 운영하시는 기획자가 저한테 면접을 왔는데 7년 동안 뭐 하셨어요? 한복집 운영 기획이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인사팀장인데 채용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기획자는 한복집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배너 관리자 만들었어요. 소비자 분석해서 추천 시스템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팀장님과 경영진에게 설득을 해서 만들어내요. 그럼 나의 프로필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경영진이나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만들자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들이 컨설턴트예요. 컨설턴트가 대표님이 아니잖아요. 되게 뜬구름 잡는 그런 아이디어가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해서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기획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논리적 사고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미래 플랫폼과 트렌드. 다양한 여러분들이 있지만 가상현실과 행동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곧 쓰나미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PC 시절에 운영을 하다가 스마트폰 생겼을 때 기획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아세요? 스마트폰에다가 웹사이트 설계했어요. 그래서 아주 개발자와 여러 사람들에게 넌 뭐니? 어떤 인간이니? 하면서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만든 가이드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기획자의 세상이. 자, 앞으로 오큘러스 등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탄생이 될 거고 여기 나중에 링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제시하고 리드를 하는 리드 타임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 부분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행태가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아니고요. 6G가 오픈하는 순간 디바이스가 또 오픈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점점 더 이 부분의 학습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레벨의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아이고, 어머,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성장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 기획자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끔 제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의를 하니까 그때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